이 딸한테도 10가지를 계속 시켰어요. 책 읽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음원 들어라 했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이제 책을 좀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원이 있으면 찾아서 듣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걸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 탱코아가 우리 아이들 삶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에도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라는 습관 그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탱코아라는 강의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 원래 알고 계시던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탱코아는요. 어, 탱코아를 한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가 조금 위아래 막 이렇게 정리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 아메이 사업 옛날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러면 3개월. 아니면 뭐 아메이 사업 그러면은 탱코아는 들어보셨어요? 하면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탱코아라를 한다,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물건을 써봤어. 이것도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밖에는. 나는 아메이 하는 사람을 알아. 이것도 아메이를 한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뜻은 이 탱코화를 해야지만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아무리 와 있어도 여기 미팅을 열심히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친구가 가자 해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물건을 써보라 해서 써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탱코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품 소비자로서 하는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지 뭐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탱코화를 한다는 이 말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말은 이 탱코화를 해야지만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이 탱코화가 뭔가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돼? 탱코화 하시면 되거든요. 그 탱코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이제 오늘 이렇게 짚어 나가 볼게요. 어, 이 네트워크, 저희가 하는 사업이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네트가 그물이라는 뜻이고, 워크가 일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는 그물을 짜야 돼. 우리가 그물을 짜서 그물을 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그물을 짜서 그물이 뭐 1m가 될 수도 있고 100m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물을 바다에 탁 던지면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100마리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물을 얼마나 크게 짜느냐, 넓게 짜느냐, 탄탄하게 짜느냐가 우리의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물을 짜는 거예요. 여기 밑바탕에 사람들 막 연결돼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물을 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해서 그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물. 그러면 제품이 여기 제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소비자가 생기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서 저희한테 연금형이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짜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건데 근데 이 네트워크가 성장, 그 그물이 더 잘 되려고 하면 커지고 더 많은 이제 소득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물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 우리 뭐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상하게 막 사람을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건 하나의 예시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탱코아라는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제품을 쓰고 있는지가 내 네트워크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쓰는 거는 소비자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하면 이 시스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문을 닫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되어 있는지가 그게 접속이라 그랬잖아요. 접속은 뭐냐면 연결돼 있는 거. 여기도 연결돼 있고 뭐 미팅에도 연결돼 여기 미팅이죠. 미팅에 연결돼 있고 음원 그다음에 뭐 제품 매장도 다 우리의 그 사업 터전이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네트워크의 성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탱크화를 하고 있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쓰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아메이의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탱코어를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라 하죠. 그분들 근데 소비자라 하더라도 탱코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탱코어는 아니고 3코어, 뭐 2코어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탱커를 못해요. 아마 바로 10개를 하려고 하셔도 안 되실 거예요.
뭐 시간이 없거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원코어나 투코어 외에는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코어, 투코어, 쓰리코어에서 뭐 포코어 이렇게 넘어가면서 10개를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10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에 포인트를 두시고 내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꾸준히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뭐 1 더하기 2는 3이고 근데 1 곱하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0은 또 0이죠. 100을 엄청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탱커를 그 다음날 하나도 안 했어. 그럼 0이에요.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어떠냐면 차라리 100 곱하기 0, 만 곱하기 0 이것보다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0.5 더하기 0.1 더하기 이게 저희 사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필요가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아주 코딱지만큼 작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 특징이 막 2천, 3천을 해요. 막 미친 듯이 탱크화를 막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다음날 또 제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이러면서 100 곱하기 0, 또 제로. 안 쌓여요. 소비자도 안 쌓이고 내 습관도 안 쌓이고 그냥 예전에 내 모습 그대로인데 시간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만두시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탱크와의 특징은 절대로 꾸준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하려 하지 마시고 1 더하기 0.1 더하기 0.2 더하기 0.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내 페이스대로 남 의식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10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끝내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 나중에 이제 탈이 나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반드시 0.1밖에 안 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0.1을 시작해서 0.2, 3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진짜 이게 나중에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무한대로 올라가요. 신기한 경험을 아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4단계로 정도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필수 과정이 있고 학습 과정이 있고 행동 실천 과정이 있고 이제 점검 과정이 있는데 필수 과정은 말 그대로 필수 꼭 해야 되는 거. 학습 과정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행동은 움직이는 거고 점검은 상담 같은 건데요. 필수는 운동, 그다음에 학습은 책 읽고 음원 듣기 미팅 참석, 행동은 제품 애용, 고객 관리 사업 설명, 점검은 상담 신뢰 쌓기 이컴인데 보시면은 학습 과정까지는 있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체력 단련은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누구랑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습 과정도 책 읽는 거 내가 해야 되고 음원 듣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미팅 참석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 행동 실천 과정부터는 제품 애용은 이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을 관리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누구를 관리해 준다라는 뜻이니까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업 설명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검 과정은 뭔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잘 가는 길인지 거꾸로 가진 않았는지 상담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상담하고 그리고 신뢰 쌓기라는 게 꼭 필요해요. 저희가 정말 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신뢰거든요. 이거는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와도 신뢰가 있지만 신뢰가 중요하지만 소비자하고도 신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도 신뢰가 있어요. 나 자신을 내가 못 믿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컴 우리가 요즘에는 이컴 인터넷 뭐 기본 요즘 다잖아 SNS 그러니까 이런 거를 10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탱커입니다. 크게 덩어리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뉘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몸은 결국은 이제 제가 영상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성공하거나 뭐 잘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래요. 몸이 받쳐줘야 된대, 무조건.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모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특히 아이들도 고3이 저희가 있다 보니까 엉덩이로 한다 하잖아요. 엉덩이를. 그 체력이 안 되면 애들 엉덩이 못 붙여 있거든요. 픽픽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를 돌리려고 해도 모든 거에 집중력을 가지려고 해도 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가 체력 달래는 이유가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또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이러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를 내가 이제 내 회사에서 이거를 또 팔고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먼저 만드셔서
비즈니스를 임하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또 다르고 상대방도 건강한 사람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건강한 에너지가 있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밀착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원동력이 되는 게 당연히 체력 단련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나한테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운동하는 걸 싫어했는데 스트레칭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요가를 이제 좀 꽤 오래 했어요. 요가를 하는데 이제는 막 팔이 뒤로 넘어가고 막 다리가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와, 나 진짜 몸치였는데 그냥 탱고 한번 해보려고 처음에는 팔 하나 이거 듣는 거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니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아, 나 운동하는 사람이야. 아,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상대방들한테 운동하면서 뉴트리라이트를 먹어봐. 이 제품이 같이 먹으면 근육이 전혀 손상이 없어.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5센트 라이더도 있잖아요. 바이크도 있고 뭐 걷기도 있고 일단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또 느낀 게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다. 운동 선수들. 이거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그 체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안 가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를 또 생각하면서 또 운동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3회 시간 내서 운동하기. 그래서 주 3회를 잘 안 되시겠지만 주 1회라도 일단 스타트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요가가 주 2회인데요. 하루는 이틀은 요가를 하는데 하루는 뭐 하냐면 그 바이크 우리 거 있잖아. 25센트 라이트 유산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딱 세 번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 한번 뭐 크로스핏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시면서 또 바이크도 하루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습관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습관이 안 되면 사실 운동도 가다가 하다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탱크화는 무조건 습관 만들기. 첫 번째 체력도 습관 만들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과정인데요. 책 읽기인데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책 읽기가 사실 이제 들려주는 책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들어봤는데 그건 좀 별로라고 비추를 하고 싶은데 책을 읽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듣는 걸 하니까 잠이 들기도 하고 약간 딴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뇌가 더 인지가 더 잘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전자책보다도 그다음에 듣는 책보다도 손으로 넘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에 매일 30분. 근데 매일 30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는데 10분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5분이라도 시작을 먼저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하다가는 매일 3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한 집에서 앉아가 책만 계속 읽거든요. 그렇게 돼요. 원래 읽다 보면. 그거 아니고 습관은 30분. 근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할 일 없이 집에서 내가 책 읽고 싶어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탱크화를 제대로 순서대로 채워 나가면서 하겠다 이러면 매일 30분 정도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책을 읽어야 하지? 사실은 다들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으면 좋아라고 하지만 어떤 면이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과거에 굉장히 어두운 내면을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 이제 남동생이 있고 이런데 저희 부모님이 요즘 말로 하면 방목이죠. 방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말생이라서 원래도 조금 또래보다 조금 늦은 데다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거를 가지 않고 이제 바로 초등학교에 간 거죠. 한글은 언니의 교과서 같은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뗀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로 가니까 아무도 저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은 좀 알고 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이제 또래랑도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수업도 이해를 못하겠고 친구들도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사람들 말도 이해를 못하는데 책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냥 계속 읽었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딱히 할 게 없었어. 책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달리 제가 이해를 못해도 왜 이걸 이해를 못해라고 혼을 내지도 않고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저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쯤부터 이제 공부를 별로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국어 성적이나 사회 성적이나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던 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은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맥락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락을 읽게 돼요.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참을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사람들의 말이나 영상 같은 거는 우리가 바로 재밌어야 돼요. 바로 내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책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장벽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책이든지 읽다 보면 앞부분은 재미없어요. 앞부분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거야라고 기본 정보를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어느 정도 참을성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내면에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처음에 그 지루함을 버텨야 되는구나. 그걸 겪어야지만 나중에 진짜 더 재밌는 것들이 오는구나. 그걸 확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왔던 거는 첫 번째는 맥락을 읽는 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을성, 인내심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시, 소설, 비문학 구분해서 보면 시를 읽으면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멋지게 세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니까 내 말을 한 번 더 고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내면에 막 내가 빠져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물의 내면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경험은 책 말고는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현저히 적어요. 왜냐하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내면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독백하는 과정 아니면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추측하거나 우리가 느낄 뿐이지 그 사람의 정말 아주 깊은 내면까지는 못 들어가 봐요. 텍스트로는 그 사람의 내면을 정말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들어가 본다는 거죠.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들어가 보면서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살아본 경험치가 많이 생기겠고요. 그러면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사회과학서라든지 뭐 경영사라든지 이런 비과학 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논리로서 생각하게 되는 훈련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이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들을 가져왔네 라고 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어떤 내면의 단단함이 생겼어요. 그런 면에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을 읽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사람만의 어떤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내용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특별히 아주 재치 있지 않은데도 뭔가 재미있네? 들어보고 싶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의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제가 점점 느끼는 게 자기만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책 읽기가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오늘 너무 네, 책 읽기가 사실은 우리 다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맥락을 읽을 수 있고, 하나하나 몰랐던 것들을 사람의 심리까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하는 일이 뭐 물건을 잘 팔아서 뭐 이렇게 사람을 설득을 잘해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메이는. 아메이 수익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파트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분이 더 많은 수입이 될수록 제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사람을 키운다라는 게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을 의식을 바꿔서 성장시킨다라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어떠한 계기도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 책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키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신문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지만 그 경제 흐름 같은 것도 알게 되면서 돈의 흐름도 알게 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그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명희 스폰서님 뭘 하셨냐면 제가 이제 기억 아마 안 나실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쯤에 얘기하셨는데 나는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면 돈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신문만 보면 돈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책을 읽어도 돈이 보인다 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게 돈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늘 그런 신문을 늘 보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보시고 책도 엄청 읽으시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론만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장시켜 내셨겠어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회 흐름하고 경제 흐름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가서 배울 수 있느냐? 없거든요. 아메이 말고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이런 시스템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산 사람을 키워내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강제성도 없어. 근데 스스로 하게 만들잖아요. 원래 강제로 하면 아시죠? 하기 싫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게끔 하고 싶게끔 하는 게 이 시스템이니까 진짜 저는 와, 이건 진짜 어디서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다. 아메이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그분 강의 여기 뭐지? 바로 생각 영상처럼 네, 그분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꼭 책을 30분 정도를 습관 한번 들여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가 음원 듣기인데요. 음원이 매일 한 개 이상 듣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프리미엄으로 하면은 저도 몰랐는데 프리미엄으로 하면 이 휴대폰을 딱 덮어도 계속 소리가 들린다대요. 그래서 모르고 맨날 열어놓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한 개씩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 유튜버에도.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들으시고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냐 마인드가 우리가 특히 초기에 아메이를 관심 가졌었던 분들은 주변에 원래 살고 있던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패턴에서 아메이가 하나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아메이를 넣으려고 하니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게 나한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라 판단이 되면 막 다제치고 아메이를 집중하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 언니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기니까 만만한 아메이, 쉬운 아메이.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아메이 약속은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매일 한 개 듣는 게 나한테 자꾸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아메이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들었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패턴대로 또 하고 있어요. 아이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고 또 뭐 했다고 하고 병원 갔다가 뭐 심부름 갔다가 뭐 미용실 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이 아메이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메이 관련돼서. 그래서 매일 한 개 이상을 꼭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성공 스토리 그중에서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그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성공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딱한 걸 들으면 재미가 없고 잠이 와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제 성공자의 경험을 이제 들어보시는데 이게 아, 얘도 이랬구나. 이 사람도 주부였구나. 이 사람도 애기 업고 했구나. 아, 이 사람도 오기 싫었는데 스폰서할 때 미안해서 왔구나. 이런 게 공감대 형성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먼저 하루에 한 개를 듣는 거를 습관을 한번 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구나를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방법 같은 거. 나는 막막해서 도저히 답을 못 찾겠는 거를 음원 덕분에 하나 찾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음원 듣기를 꼭 하루에 한 개는 습관을 만드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미팅 참석이에요. 이게 별 5개인데요. 장수돌 침대 같네요. 장수돌 침대. 별 5개. 예, 이 별 5개 미팅 참석인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이제 그때 막 몇 년 전에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했는데 막 허둥지둥 엉망 난리였거든요. 밑에는 잠옷 입고 있고 막 위에는 뭐 아닌 척하고 앉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느꼈던 게 태도가 자세가 확실히 온라인 때랑은 다른 거예요. 온라인은 잠깐 꺼놓고 우리가 뭐 어디 딴짓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화면을 꺼놓고 들어가서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태도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고 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오게 되면 아무래도 갇혀 있잖아요. 아무래도 남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감고 올 거고, 그죠? 화장 안 하던 내가 립스틱이라도 하나 바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옷 사 입으면 기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컨디션 빡 올라가잖아요. 새 옷을 탁 샀어. 아니,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샤넬 가방을 하나 탁 샀어. 완전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뭔가를 갖춘다는 거 하나를 딱 얻어가지고 딱 갖추고 이걸 어딘가 왔다. 미팅을 그냥 왔어. 너무 뭔가 나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마음껏 뽐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옷도 너무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이런데 옷을 입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개모임 아니면 갈 데가 없대. 아줌마들 개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면 커피숍 아니면 뭐 그냥 술 한잔 하시고 이거 외에는 뭔가 비즈니스적인 건설적인 자기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없대요. 맨날 수다만 떨고 시댁욕 뭐 이런 것만 하고 이제 그냥 근데 밍크를 입고 가도 뭐 뭘 해도 이제 뭔가 허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탁 차려입고 최고의 예쁜 모습으로 여기 오셔서 나 사업하는 여자야. 이런 느낌으로 딱 오시면은 에너지 빡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재미로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목 늘어난 티 하나 벗는데 1년 걸렸는데 애기 업고 포대기 이거 내려놓는데 1년 걸렸는데 이 아이를 정말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나중에 이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면서 그리고 내가 화장을 하면서 머리도 신경을 쓰고 예쁜 구두를 하나 사 신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내한테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팅에 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내용도 내용인데 내가 어딘가 비즈니스를 배우러 가는 자리에 온다라는 그 자체가 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니 뭐 하는데 요즘에 니 뭔데 뭐 달라졌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저절로 돼요. 잘. 궁금하다. 뭔가 에너지 얼굴이 폈네? 얼굴이 좀 달라졌어. 이러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빨리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팅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팅에 별명이 있거든요. 일단 미팅은 같이 듣는 거예요. 처음엔 나 혼자 들어요. 처음에 나 혼자 듣다가 좋은 강의가 있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그분을 같이 오셔야 돼요. 아까 우리 네트워크는 연결돼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 별명이 뭐냐면 주유소라는 별명도 있고 대학교라는 별명도 있고 출근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안 가잖아요. 기름 넣어야 되죠. 내 에너지가 밖에서 떨어졌어. 나 아메이해 이랬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말하잖아요. 괜히 마인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기름 넣으셔야 되는 거죠. 에너지 딱 넣으시고. 그리고 학교 갈 듯이 우리 대학교 4년 대학원도 가고 하잖아요. 정말 그거는 학점 따려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뭔가 결과를 내면 학교 가야 되니까 여기서 미팅도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싶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처럼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없이는 결과가 절대 안 나고 또 출근이란 별명은 뭐냐면 우리 출근하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출근하잖아요.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출근하죠. 저는 옛날에 발가락 골절이 있는데도 태풍이 막 불었어요. 그날 아침에 질질 끌고 회사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조금만 날씨가 흐리면 아유 나 안 갈래. 스폰서가 조금 늦었어. 아, 나 늦었으니까 귀찮아.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안 갈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셔서 나는 출근한다. 미팅에 출근한다. 대학교에 내가 온다. 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어 뭡니까 학교에서 공부한다. 예. 학점을 따야 된다. 그리고 나 기름 꼭 넣어야 돼. 차가 어떻게 기름 없이 안 가잖아요. 큰일 나죠. 주유소에 가야 되겠다. 딱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별 5개. 아까 장수돌 침대처럼 오죽하면 장수돌 침대가 5개나 했겠어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팅이 너무 중요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실천 과정 있죠. 자, 미팅도 듣고, 책도 읽고, 음원도 듣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 않고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도 없죠. 행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 입대고 누굴 만나는 이 행동이 사실 처음 계신 분들이 굉장히 쉬운 분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분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뭘 파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거라든지 말을 못 하겠어. 근데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지 소비자 한 분이라도 생기고 내가 CEO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이거 뭐냐면 제품 애용이에요. 자, 제품 애용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소비한 직접 경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 걸로 직접 경험을 전달한다고 표시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나는 써보지도 않고 모르는데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메이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쓰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차근차근 신제품이 나오다 보면 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형편 따라서 만약에 이건 도저히 내가 구매할 수 없어. 그러면 스폰서의 경험을 빌리셔도 되잖아요. 스폰서가 써본 경험을 같이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라도 전달을 하면 되는 건데 직접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메이의 직원이 아니거든요. 여기 아메이 직원분들은 본사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요 밑에 이제
그 매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사무실에 계신 분들하고 지원이시거든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 저희는 아메이랑 똑같이 동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메이에서는 제조를 해주시는 이제 해주시고 저희는 유통하는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회사와 저는 손잡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내 회사인 거야. 내 건 거예요. 내 거.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제품을 쓰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나는 뭐 다른 게 더 좋아해서 다른 걸 막 많이 해놨어. 그거는 어떤 사람이 많이 왔어. 그러면 너 아메이 사업한다던 사람이 왜 다른 회사께 이렇게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자로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나는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들 쓰고 싶거든. 보통 사람들은 아메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뭔가 프라이드 있고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치약 하나라도 쓰고 싶지. 뭔가 아메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는 게 아니야. 소비자 같기도 하고 말은 한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을 더 좋아해. 이런 느낌이면 누가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으로 인지를 했을 때 내가 내 사업체에 있는 제품 쓰는 건 당연하다. 내가 사장님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직접 소비한 제품이 바로 이거 금방 말씀드린 나 자신의 아이템이다. 그리고 제품을 꼼꼼히 학습하고 검증해라.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저도 사실 잘 꼼꼼한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하지 않고 제가 참 많이 그랬거든요. 이거 좋아 써봐. 맨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좋아?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좋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거를 이론적으로도 겸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느낌적인 것도 좋아요. 아, 이걸 쓰니까 뭔가 촉촉해지고 화장품이 뭔가 윤이 나. 이런 거 느낌적인 거고. 이 화장품 안에는 꽃 성분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뭐 리포점이라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얘를 다 감싸가지고 그리고 뭐 히아루론산 같은 게 뭐 공기 중에 수분을 1000배를 당긴대. 이게 여기 들어있어. 뭐 이런 구체적인 그 전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학습이 있으시면은 내 느낌적인 거 플러스 이론적인 게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그럼 내가 근데도 써봤어. 나 이론도 겸비했고 느낌은 좋았는데 써봤는데 나는 좀 별로야. 이런 말을 못 해요.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는 이론을 알겠는데 나는 별로야. 이러면 저는 사실 안 떨어지더라고 입이. 그런데 그런 검증을 해보시는 거죠. 이 치약 나는 별로야. 그러면 뭐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감동이 될 때까지 계속 검증을 해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검증하고 학습하고 이론적인 거 갖추고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입을 떼죠, 이제. 그러면 소비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저도 사실 예전에는 개념 없을 때는 내가 사업하자 막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나 아메이는 못 하겠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치겠다. 안 되겠다.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만들기가 막 인공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어려운데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너무 좋으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탱코에서 뭐라 그랬냐면 15명에서 25명을 처음에 만들어 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안 돼요. 우리 명단도 적읍시다 이러면 3명도 안 나오고 2명밖에 안 나오고 나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이러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내가 쓰고 좋다 보면은 그 아토피는 그 아이 엄마가 생각이 나고 두피 고민하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제품이. 그리고 저 친구는 화장품이 너무 이렇게 건조하다 했는데 히아루론산 꼭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생기면서 15명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150명에서 250명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사실 영업 능력이 뛰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잘 못 파는데 150명에서 250명 정도가 되면은 관리가 안 돼, 일단. 왜냐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소비자도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 소비자도 물건 이거 탁 던져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소비자가 두피가 좋아지게 해서 왜 이 두피가 좋아지게 됐는지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그걸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명한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15명만 내가 학습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학습. 가서 영상도 보여주고 실험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원리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성분도 얘기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체험도 하게 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 정성을 15명을 들이면은 그 15명이 나중에 30명, 40명 본인들이 광고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명, 25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일단 세 명한테 정성을 들여다보면 세 명이 15명이 돼 있어요, 나중에. 진짜.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어도 그 한 명이 15명이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을 내가 써본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분의 의식을, 생각과 이 제품 쓰는 방법과 그런 제품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거기 시간을 투자를 하시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나중에 보면 내 퍼스널이라 그러거든요. 내 옆에 달렸다고 표현하죠. 한 3명밖에 안 달려 있는데 전체 소비자는 막 30명, 40명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3명이 10명이 됐고 10명이 막 30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능력 되시는 분은 하시면 되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을 먼저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시면 그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소비자 네트워크의 자산.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는 그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 종류의 소비자가 있는데 한 종류의 소비자는 뭐가 좋은지 모르고 그냥 갖다 주니까 쓰는 소비자. 근데 어떤 분은 학습이 됐어. 이거는 이래 이래서 좋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딴 걸 못 써. 애용자가 되죠, 이제. 나는 이래서 이게 좋았구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애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용자가 사업자가 되더라. 그래서 소비자를 너무 등한시가 아니죠. 이렇게 소비자한테 물건만 탁 갖다 드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성껏 학습을 꼭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이라고 있어요. 소비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소비자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저도 소비자분들이 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6천 원도 받아가고 10만 원도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좋은 제품을 써서 돈이 들어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근데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얘기는 하는데 어, 조금만 포인트가 더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나눠만 쓰기만 하면은 뭐 5, 6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분이 그걸 모르고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사업성을 제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해놓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저희가 STP라고 하거든요. 쉐어 더 플랜인데 나눈다. 플랜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끼리 얘기할 때 STP 합시다, STP 합시다 하면 이거예요. 사업 설명을 STP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STP를 사업 설명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메이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 자 이 자전거가 이제 아메이 사업체예요. 내 사업체. 내 사업체가 굴러가려고 하면은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사업 설명을 해서 사업자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물에 보면은 실이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짜다 보면 매듭이 있잖아요. 실을 연결하는 이 매듭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듭도 필요하고 그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도 필요하고 우리는 사업자도 필요한데 소비자 만들면서 소비자 안에서 또 사업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해야 또 사업자가 나와요. 그 두 분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나 아메는 안 할 건데 그냥 물건만 쓸게 하는 소비자도 괜찮아요. 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건만 쓰시는 분한테 사업 설명해서 나 아메 좀 해볼게 이러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또 사업자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 비즈니스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또는 다른 분한테라도 사업 설명을 해서 아메이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자전거 그림을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 설명은 이거는 이제 잠깐 볼게요. 뭐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 수익 구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꼭 처음에 이제 소비자들 주는 이유는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자, 아이고 어떻게 되냐면 위에 스폰서는 12,000원이고 중간에 있는 미가 24,000원이고 A하고 B가 6,000원, 6,000원 받아간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들은 아직도 우리 스폰서가 많이 받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지금 한 30년 넘었는데도.
어디가 더 많이 받아갈 것 같으세요? 하면 아직도 맨 위를 찝으신 분이 많아요. 거의 90%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줄 수 있어요. 이걸 해서 니랑 사업을 하자가 아니고 너 있잖아. 네가 A하고 B한테 2번 광고를 하니까 네가 더 많이 받아가 24,000원 나보다. 나는 니한테밖에 얘기 안 했잖아. 광고료가 들어가는데 나는 12,000원이고 니는 24,000원이잖아. 그럼 누구 친구 A하고 B는 아무한테 광고 안 해도 6,000원씩 들어가잖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아메를 하든 안 하든 나보다 광고 많이 하면 너가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거 오해하신 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더 쓰기 싫다는 분도 있어요. 아, 나 싫다. 왠지 쟤한테 더 뭘 주는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플랜을 꼭 이제 원원투라 그러는데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소비자들한테도 이 내용을 꼭 얘기를 해주시고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사업 설명은 주 2회를 하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사실 주 2회 안 됩니다. 처음에. 아예 안 나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용기가 안 나서 일단 첫 번째. 또는 이해를 내가 설명을 못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걸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하셨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지금 당장 설명해 보라면 못 하시거든요.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이 사업 설명을 이 사람한테 이해시키면서 그리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라도 주 2회 정도를 하시게 되면 이게 2년에서 5년이 되면 주 2회를 계속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는 평균적인 거고 나는 평균 이하라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평균 이하였거든요. 도저히 1년 내도록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안 해봤어요. 말을 진짜.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적어갔어요. 적어서 내 연습 좀 할게. 한번 봐봐. 그래서 연습하듯이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막 틀리죠, 막. 이상하다. 12,000원 나와야 되는데 막 15,000원이 나오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 초보야. 저는 제일 쉬운 사업이 솔직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나 못해 미안해 나 초보야 사실 내 부족해 이해 좀 해줘 해놓고 틀리면 네가 좀 고정 좀 교정시켜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입에 배어가지고 나중에 쉬워지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잘하는 척 하려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든지 아니면 적어가세요. 적어가셔가지고 내가 좀 보고 할게. 보고 하고 하셔도 돼.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냥 입에 탁 붙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내 거가 된 거야. 모든 거는 그런 시간이 다 필요하다. 내 입에 붙을 때까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런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시고 연습해서 한번 주 2회로 도전하시면은 네트워크 엄청나게 쌓입니다. 안 쉬고 하면 더 합니다. 매일매일 하면 끝내주겠죠. 근데 저 매일매일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회.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한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원칙을 세우세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할 거야. 그래도 2달에 한 번을 할 거야. 아니면 일주일에 3번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원칙을 세워서 그거를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먼저 아까 소비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자도 만들잖아요. 네트워크를 짜려고 하면. 그런데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면 엉뚱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양대로. 원래 아메이 사업이 네모난 모양이다 칠게요. 근데 나는 세모난 사람이야. 그럼 세모나게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네모를 전달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통과해서 제대로 된 네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자꾸 삼각형으로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네모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책도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 나는 이해를 했어요. 삼각형이 아니고 네모나게 전달했어. 근데 이 사람은 동그라미야.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동그라미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모로 제대로 전달했지만 이 사람도 그러면 네모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도 여기 와서 네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또 이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분도 또 이해를 제대로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이 네모 모양을 잘 하고 있나 전달을 점검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8번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내가 네모랗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별 모양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죠? 그러면 상담해서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의사한테 진단받듯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상담이 그 스폰서님한테 경험도 있을 것이고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웬만하면 스폰서님은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따다다닥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상담하시면서 방향을 같이 이제 딱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도만 틀어져도 지금 별 차이 없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나 이렇게 서 있는 거 지금 별 차이 없지만 이거를 한 10보만 걸어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도가 쫙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랑 나랑 나는 이 방향, 이 사람 이 방향이라서 꼴랑 이거네. 별 차이 없 니나 내나 이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가버려 서로. 그러니까 상담은 내가 이 방향으로 진짜 잘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야 돼, 받아야 돼요. 검사를 안 받고 혼자 하잖아요. 물론 똑똑해서 혼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제 아무리 똑똑해도 어, 제 아무리 이제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와도 아메이의 다른 방법론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판이 다른 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일반 사회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상의 판인데 어떻게 이 판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거기 계신 분한테 그 세상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다? 이 미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서 가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틀린 방향으로 빠바바바박 뛰어가봤자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느리더라도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 또 윈윈 사업이죠. 저희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익 구조 자체가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리고 탱코화를 제대로 하는 상위 플래티늄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해라. 양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양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스폰서님의 시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면 투덜투덜하거나 뭐 내 이렇게 넋두리를 좀 줄일 수가 있더라고. 양식이 있으면. 그럼 양식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말들이 핵심적으로 딱딱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양식 없이 가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어땠고요, 저땠고요,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고요 하면서 막 이런 이상한 뭐라 그럽니까? 사담으로 자 흘러가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양식을 가지고 하시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잖아요. 서로. 그런 거 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탱크화를 제대로 하는 스폰서. 사실 저도 100% 니하나면 100% 아닙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상위 그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신뢰 쌓기인데요. 신뢰는 말 안 해도 뭐 이건 다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이제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인간관계 기반의 사업이에요, 저희가. 저희가 관계가 너무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업가로서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를 내가 오늘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미 해보자 했는데 이 친구랑 나랑은 뭐 몽누런한 티 있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막 추리닝 하나 다리 올리고 이렇게 편안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랑 사업해 볼래? 그랬어. 근데 다른 분이 정말 그 나는 어떻게 약속도 잘 안 지켰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친구의 다른 지인이 너무 약속도 잘 지키고 뭔가 사업가 같은 사람이 딱 왔는데 그럼 이 친구는 사업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했다고 해서 나랑 할까요? 내 인생이 걸려 있는데 나랑 안 하고 정말 저분하고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나는 친구랑은 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이 큰 일인 걸 이해한 사람들은 아무나 하려고 안 하거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가로서의 신뢰를 꼭 만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장 그리고 말, 언어 그리고 그 뭡니까 약속 같은 거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약속 지키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은 당연한 거고 내가 말을 내뱉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못할 것 같았으면 이걸 못 지킬 것 같았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고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떤 책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7살 때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워서 어른이 돼서 배우려고 해서 성공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매너인 거예요. 기본.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할 때는 내가 안 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나는 다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그거는 기본인 거잖아요. 7살 때 아이들이 배우는 예의 이런 거를 그것만 우리가 몸에 딱 장착이 돼도 성공을 한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나는 안 하면서 그 사람은 다 하길 바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면서 그 이제 신뢰를 쌓으시면 되고, 그리고 신뢰의 공식이 있던데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요. 분모에 자기 중심성이 있고 위에 신뢰는요. 공식이 실력 더하기 일관성 더하기 친밀성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신뢰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 일단.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 약속을 지켜. 딱딱 이런 사람이야. 또 하나는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친밀하게 잘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 신뢰가 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기적인 거야. 어, 뭐 자기 중심으로 뭘 자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게 딱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일관성이 있어도 아무리 친밀성이 있어도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서 제일 작아져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죠. 특히 아메이는 내가 중심이 되면 될수록 일이 돈이 더 안 됩니다. 신기하게.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파트너는 죽어요. 내가 더 예뻐지려고 예뻐지는 건 그건 좀 다른 다 예뻐져야 되니까 내가 더 막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파트너를 발판 삼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더 빛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네트워크 없어집니다. 왜냐면 누가 그런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이 사람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내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내 소비자가 돈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할까? 더 많은 소비자가 생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행복하게 할까? 요걸로 한번 생각 바꿔보시면요. 신기한 게 자동으로 막 커져요. 그래서 저도 참 안 됐는데요.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는 중인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려고 노력하니까 파트너분들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더 단단해지면서 팀워크가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공식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자, 10번째는요. 이제 10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이 컴은요. 뭐 이제 말 안 해도 우리 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같냐면은 이제 요거 좀 볼게요. 음, 이제 ABN 코리아 우리 사이트 가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교육도 돼 있고 신제품도 나와 있고. ABN 포유 이건 예전에 우리 드림월드 사이트고, 그다음에 SABN은 이제 어플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있는데 요즘에는 카톡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카톡에 누군가가 뭘 올렸어.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거. 근데 한 100명이 모인 예를 들어서 단톡방 있는데 누군가 좋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감사하다든지 이모티콘 하나 안 올려. 어떻게 돼요? 쎄하죠. 전 그게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너가 어느 단계까지 간 것 같냐면, 뭐 인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SNS 자체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수고했습니다. 그냥 하트 하나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해주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바빠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빠서 못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한번 올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나는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뭘 올렸는데 아무도 답글이 없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섭섭하죠.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여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글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고맙다 말도 없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웃음 표시 그런 거 하나 올려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요즘에 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특히 스폰서 입장에서 아무도 답이 없어. 무한하죠. 스폰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모티콘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거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예의다. 그래서 저희 그 스폰서님이, 아드님이 이제 하버드가 아니고 미국에서 면접을 이제, 딸입니다. 막내 딸이 하버드를 또 가시나 봐요. 근데 거기, 하버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이런 일생에 대한 그런 인터뷰 비슷한 걸 한대요. 당신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걸 한 2줄로만 딱 표현을 해라. 막내 따님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주어졌대 주제가.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어떻게 저랬고 뭐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구구절절하면 의미가 없다. 어차피 거기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똑똑한 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성이나 자로, 문화,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의식 수준 같은 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잘 살아왔는지, 신뢰를 얻을 만큼의 뭔가 예의를 지키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자랐는지를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서로에 대한 예의. 이게 우리한테는 사업의 키거든요. 이제는요 다 똑똑해. 막 AI 딱 치면 AI에서 챗 GPT 물어보면 다 나와요. 질문하면 싹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게 지금 그거는 아무 의미 없잖아. 이제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이 사람의 인성.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반응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이 네트워크에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인성이 아니고는 진짜 좋은 인성 그런 성품이 아니고는 절대로 네트워크는 이제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아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주 오랜 시간 했지만 갈수록 아메이는 고급스러워지고 굉장히 우아해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갈 거잖아요. 정말 이게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든 여러 가지 영혼적으로든 내가 럭셔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이것밖에 없겠구나. 확신이 완전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확신이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탱코아를 잊지 마시고 한 투코아 정도라도 한번 진행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